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월요일 전국열차 출발합니다. 뿜뿜. 오늘 탑승자는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님께서 웃으셨어요. 뿜뿜. 뿜뿜. 신박한데요? 너무 귀여우시니까. 또 이러지 마세요. 또 여기 라디오만 듣고 계시다가 유튜브로 얼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아니 뭐가 귀여워? 귀엽잖아요. 네,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득표율 85.4%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두 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누구부터 들어볼까요? 민주당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 1기 때는 득표율이 77% 정도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 85% 정도 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왜냐?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후퇴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기대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기 지도부 체제는 더더욱이 유능함을 보여야 되는 숙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혼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가 높으실 거고요. 그런 만큼 오늘 최고위원회 처음 할 텐데 대선 2기 집행부의 여정이 시작되는 만큼 그런 책임감이 막중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최고위원회 함께 지도부가 뭉쳐서 지금 상황을 극복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이제 2기 지도부의 숙제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람들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연임하신 것을요. 그리고 저희도 기대와 바람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어제 멈춰 있었던 성장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하시고 먹사니즘 말씀하신 그런 것들 환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진심으로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어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15주기이기도 했는데요. 네. DJ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하시려는 25만 원 살포법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으셨을 분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기업들의 경제적인 활동, 경제적인 자유를 중시하셨던 분인데 노란 봉투법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어제 이제 그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하시면서도 세율 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생을 정말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장 경제라는 걸 중시한다라는 것을 앞으로 입법과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지만 앞으로 9월 10월이면 선거법, 위증교사 선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법 리스크 당내 우려 없습니까? 김두관 후보는 의원들이 사실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걱정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심 판결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적인 뭔가 그런 독립적인 중립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무 정쟁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본인의 스타덤에 오른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적인 그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죄든 유죄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리더십에는 큰 데미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중도층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신뢰감 이런 것들을 더 확장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2기 지도부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방금 웃으셨는데 한동훈 호 대변인으로 또 활동하시잖아요 이제. 네. 어떻습니까? 자, 우선 그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를 해서 팬덤 스타덤에 올랐다라는 말씀은 조금 좀 어리둥절하고요. 어리둥절하셨군요.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그때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국민들께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민생을 가지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 대안으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면 우리
우리 편 이런 건 일단 아니고요. 네. 저는 10월이면 좀 심각한 균열이 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화영 판결 때도 사실은 판결 나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네. 나고 나니까 판결문이 다 나오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다가가니까 완전히 인식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1심이 선거법 위증교사 모두 판결문이 다 나올 것이고 두 사건의 성격상 이게 1심이 2심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아시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유죄가 판결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더 그러니까 하실 말씀? 한동훈 대표는 이제 대선 가도를 계획하면서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3년 후의 그림을 뭔가 한동훈 대 이재명 그림으로 생각하면서 본인이 그런 면에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국민들께서 보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 탈탈 털하고 나오지 않는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발의된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예전에 그 한동훈 뭐 여러 가지 딸의 그런 논문의 문제 아니면은 본인이 아이폰 비번 끝까지 열지 않고 협조 안 했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방어적으로 쉴드를 치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법적 리스크만 공격을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쭤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자유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했던 한동훈 이재명 구도에서 김경수 지사라는 그런 변수가 나온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에서의 약간 변수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점을 더 이렇게 지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님의 법적인 그 지금 중대한 혐의들과 예. 한동훈 대표 특검법안이 담고 있는 뭐 딸 문제, 예. 뭐 그다음에 뭐 아이폰 비번 이런 것들의 경중은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미 그 팩트들도 드러난 것이고요. 예. 김경수 지사를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랬다라는 것에는 저는 100% 동의하기 어렵고 한동훈 대표의 성정은 법치주의와 공정의 그 잣대로 판단을 한 것이지 네. 그게 무슨 대선의 유불리 저는 그런 고려는 1%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 이틀 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제가 사과를 해야 하나요? 라는 입장인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거 먼저 드릴게요. 예. 어제 전당대회 저는 이제 생중계로 보면서 네. 참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국회 공식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분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최고위원이 되시고 또 상대당 의원들한테 정신 나갔다라고 역시 국회에서 발언하신 분이 또 최고위원이 되시고 예. 또 1등으로 최고위원 되신 분은 이재명 대표님이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거의 억지로 이제 뭐 멱살 잡다시피 이제 그 하드캐리 하셔가지고 예. 되시고 그런 분이 과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합리적인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필요할 때 이재명 대표님한테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나라의 제1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께서는 자 그걸로 이제 뭐 어쨌건 정치적인 이득을 크게 보셨는데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죠. 오죽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유감을 표시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털고 넘어가시는 게 그나마 남아있는 본인의 정치적인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됩니까? 이미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과를 할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그리고 많은 패널들이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좀 과도하다. 우리 정치적 수사로 쓰기에는 네. 그런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의원이 이번에 2등으로 당선이 네. 있었던 것은 본인이 권익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국장을 아끼고 그 사람의 충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외압에 의해서 사망한 것에 대한 본인이 정치적 타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붕괴하면서 내가 이런 대한민국을 바꿔가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국민들한테 먹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현희 의원은 그렇게 정치적인 투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자리에 대한 챌린지를 예. 집권 초반에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주변의 환경에서 전현희 의원을 그런 투사로 만들어줬던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작용했던 것이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2등으로 될 수 있었던 것조차도 사실은 권익위원장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하면서 투쟁해 나갈 것이냐를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제의 결과가 나왔고 그런 면에서는 본인은 투사의 모습으로서의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더 함으로 인해서 정책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명심이 운명을 갈랐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하고 전현희 의원은 2위로 당선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 살인자 발언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민주당의 그 의원들 또 정치인들께 한 가지 조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이것이 민심이다라고 오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당원이 권리당원이 20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200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전당대회 투표율은 뭐 대체로 20%대에 그쳤습니다. 점점 또 낮아졌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그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전현희 의원한테 박수 쳐주는 것처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권익위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민주당에서 정무위 업무 보고할 때 국회에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반복적으로 고압적으로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혹시 그분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던가라고 돌아보는 것이 저는 인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지상정인데 네. 근데 그냥 정쟁의 도구로만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특검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 수용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세요? 우선은 이거 얘기하고 아까 얘기 못한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한동훈 대표께서 본인이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으로 인해서 발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국민에 대한 그 전당대회 때 첫 약속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리더십의 첫 번째 평가가 될 것이다. 근데 당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 3주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별로 진전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동훈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지도부 체제를 이제 다시 정렬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제대로 한번 여야가 협상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주 의혹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에는 이제 당대표가 이제 양쪽이 다 취임을 했기 때문에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 페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 당선 축하합니다. 네. 금투세 등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합시다 하면서 특검에 대한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그게 들어가 그런 있는 거 부분에 아닙니까? 있어서 본인은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 할수록 보수 진영 그리고 본인 당내에서 불리하다. 그리고 아직 내용이 정리가 안 됐다. 그리고 원내에서 설득을 할 뭔가 체제 정비가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 소심한 그런 메시지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자신 있게 약속한 부분. 그리고 한동훈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본인은 조금 또 다른 제3자의 발상 그리고 여의도 문법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정체 면모의 리더를 보여주지 않으면 민심은 금방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앞서 하신 말씀 어떤 민주당 겁니까? 그 투표율 20%라고 말씀하셔서 정정하셔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거 말씀하세요. 최종적으로는 대의원은 75% 그리고 권리당원 42%여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많이 전당대회 올라간 투표율은 한 40% 정도 되는 겁니까? 50%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마 그거는 권리당원 최종 투표율이 집계가 40%대에 나왔다고 최종. 예, 최종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나왔기 그렇군요. 때문에 막판에 왜냐하면 이게 인바운드 하고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하기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다시 ARS로 연락이 오면은 또 투표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보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당대회가 한 40% 정도 투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이번에 비슷한 것 정봉주 의원 이슈 때문에 네. 더들 표에 집결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명팔이 하면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에 대한 것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견제 그리고 다음 집권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더 컸다라는 것도 또 해석이 될 수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셨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언급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당내에서 논의가 될까요? 네. 자, 우선 그 투표율 정정하고요. 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ITN 출신이시다 보니까 네, 네. 네, 정정하시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할 건 빨리 사과하고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원래 사과를 빨리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진심으로 해야죠. 그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의원들 설득을 계속 이제 만나서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 누가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되지만 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설득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3자 특검 법안에 제보 공작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한 대표 입장이고 저도 상식적인 국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그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의아해하셨던 부분은 네.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께서 뭐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외압을 행사해서 살려줬나 네. 이런 그 의문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뭐 그 핵심으로 지목됐었던 뭐 이종호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의원과 접촉을 했고 아 네. 그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장경태 의원조차도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다 기획한 거고 더 이상 연락 안 한다라는 것이 녹취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또 그 보좌관의 녹취록도 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저는 그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실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수사가 돼야지 전모가 드러날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끝으로는 공수처가 네. 도대체 언제 수사를 끝내는 것인지 정말 의아하고 저희 당 원내대표께서 직접 만나서 빨리 8월 안에라도 7월 안에라도 수사 결과 내달라 최상병 일주기 때라고 네. 요청까지 했는데 대통령 휴대폰 뭐 통화 내역까지 다 이제 네.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도 수사 결과가 나와야 상식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납득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사실은 그때는 이제 특검 법안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납득하시면. 예.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인지 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근데 보면요, 그 제3자 추천 특검법에 제보 공작도 넣자 이것과 지금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자. 이거는 좀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측의 입장. 투트랙으로 가야죠. 투트랙입니까? 네, 공수처 수사 결과 빨리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뭐 마냥 늘어지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렇다면 이제 제3자 특검 법안을 저희도 설득하고 해서 추진할 건데 네. 거기에 그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 수사 빨리 종결해라라고 하면은 그 네. 수사의 퀄리티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자라는 명분이 또 될 것이고요. 네. 또 이 정말 사주 우혹까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게 정말 유리한 판단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분명히 저는 김건희 여사는 반대할 거란 말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멋진 해병에 있는 방에 이종호 씨, 네.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결국에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 공범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삼부토관도 관련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경찰 인사에 대한 개입에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를 털려고 하다가 이종호 그 공범을 털게 되면 이게 연결되는 여러 가지 배후의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리한 카드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아마 이번에 당에 그런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면은 그래도 뭐 최혜병 특검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리더십 발휘하셔서 내부에 그 설득을 빠르게 하시면 좋겠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한번 털어보시죠. 그래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예.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사건 쭉 들여다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털면은 결론은 명백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지난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요. 드루킹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국민께 사과하라 요구했는데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시 최대 피해자가 안철수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부터 얘기해요. 이번에 그 데일리안 아마 여론조사 말씀하실 것 같은데 보면은 민주당이 후보 이재명 그리고 뭐 범야권의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까지 하면 이 여권의 그 대선 후보들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런 민심들이 흉흉하다라는 거를 반대급부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김경수 지사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반대를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조금 더 5% 이상의 그런 순위를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의외로 본인이 한 것도 없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행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의지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 내면서 극복을 할 건지 그리고 정말 한국에 다시 입국을 하게 됐을 때 정치에 뭔가 민주당의 그런 뭔가 개편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 전 대통령 사과해야 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그 분열 통합을 저해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배격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영상 메시지로. 네. 그때도 이제 뭐 당원들이 또 야유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문자 폭탄이라든가 그 대선 댓글. 후보 경선 예. 때 댓글 폭탄 뭐 18원 후원 뭐 그런 거 있었을 때 그거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던 거기에서부터 저는 그 책임이 비롯되고 이게 이제 그 김경수 지사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저는 그 언급하신 것이 저는 마땅하다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김경수 전 지사잖아요. 네. 예. 사과해야 저는 됩니까? 개인과 예. 그 사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제가 뭐 배 변호사님한테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해서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뭔가를 새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네. 우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시인하고 그래야지 뭐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배 변호사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사면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 해봐라라고 복권까지 해줬어요. 네. 근데 저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안 해요. 그때 그 일을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러면 과연 뭐 믿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 저는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선거에 나오겠습니까? 선거를 그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했었던 것인데. 근데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근데 그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걸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다시 대선에 나와도 된다고 판단하실까요?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저는 네.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5.몇% 나오셨다고 하는데 네. 그 이상 올라가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질문으로 드릴게요. 김경수 전 지사의 그 차기 대선 후보도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별 의미 없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원오브 대본으로서의 다른 플랜 B의 카드라고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다양성이 있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김경수 지사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그러면 또 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아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우리 한동훈 대표 장해찬 전 최고의 그 갈등에 있어서 댓글 부대가 있었느냐, 여론조작팀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묻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뭔가 본인의 그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댓글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소명과 규명이 있어야 된다.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한테 보낸 메시지에서도 나 댓글 부대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뭔가 이런 무형의 지금 보이지 않는 네. 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대들이 뭔가 선거 기간 동안에 작동을 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소명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 전국 남녀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김경수 5.4%로 전체 6위에 나와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요? 네. 아니 근데 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네네. 이 뭐 일각에서는 또 지각 변동이지만 또 한동훈 대표가 이거 복권하지 말라 하면서 본인이 또 경쟁 상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데요. 그래요? 예.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왜 그 무슨 유죄 판결이었지? 약간 잊어버린 측면이 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그런 거였지. 이래도 되나? 이 복권해 주는 게 맞나? 그리고 이런 분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4% 첫 조사치고는 높죠. 제가 보기에 높은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천장이라고 봐요. 천장. 이재명 반사효과고요. 지금 야권 지지자 중에 그래도 이재명 그분이
다시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투영을 하시는 건데 이 이상 더 높아져서 이재명의 대항마가 전 될 수 없다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심각해지면 저는 그 대안은 김동연 지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김경수 전 지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김경수 지사가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기 네.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본인이 그런 비명에 대한 세력을 직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네.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로 민주당을 이끌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정치권에서 댓글 부대 지금 요즘에 넷플릭스에서도 댓글 부대라는 콘텐츠가 그 영화 있더라고요. 예, 정말 인기를 끌고 있던데 이런 여론 조작이나 댓글 부대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댓글 합니다. 1분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예. 그거를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섞으시는데 그 과거에 이제 댓글 사건들이 문제가 됐었던 것은 국정원이나 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들이 이제 거기에 개입했기 때문인 거고요. 네. 김경수 지사는 매크로라는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무려 8,800만 개의 좋아요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죄인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했었던 것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일에 거기에 이제 누가 이제 댓글을 달고 그랬다면은 그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매크로 같이 조작한 것 뭐 전혀 뭐 본질이 다른 사건인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과방위 청문회 좀 여쭤볼게요. 건방 떨지 마라. 왜 반말이냐. 또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뭐 살인자 발언까지 그 각종 청문회가 하면서 막말이 뭐 난무하고 있는데 짧게 씹어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막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요? 예, 국회가 그리고 예. 우리 정치가 그래도 격조 있는 그래요. 그런 청문회 그리고 상임위 질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양극화돼 있고 워낙에 감정적으로도 이제는 너무 갈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의원들끼리 네. 정말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렇게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갈라진 거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의 그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국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잘 지적을 하되 대안을 같이 만들고 현실적으로 국회에서도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어떤 리더십을 보일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제2 네. 지도부 체제에 이재명 대표가 나왔으니까 조금은 모두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 네. 국정농단의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은 더 포악해지고 야당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예, 어쩔 수 알겠습니다. 없는 또 우리의 불리적인 흐름이 있다. 이 막말 논란 어떻게 네, 보세요? 신 전 의원님 저 그 다짐 저런 그 태도가 민주당 전체의 것이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국회 다시 원내 진입하시더라도 그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원외입니다마는 네. 그런 품격 있는 언어 그리고 도를 넘지 않는 그런 언어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계속 네. 그런 태도 견제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본인의 다짐을 가지고 계셨는데 국회를 보는 평가를 한 어떠세요? 사람 한 사람의 다짐이 모여서 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청문회에서 왜 이렇게 막말을 하느냐 또 그게 막 세 보이는 거냐 이기는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나 국민들이 생각이 다 들어요. 보고 계시죠. 다 판단하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차 이제 도착했습니다. 예, 정신이 없네요. 예, 전국 열차 도착했고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때 뿜뿜 안 하나요? 도착 때는 그냥 나갑니다. 오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